경고, 여러분의 혈당 관리 지금 완전히 잘못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식단도 운동도 해봤지만 당화혈색소는 그대로예요.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할까요? 이것은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매일 속으로 외치는 절망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가요? 만약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단 하나의 핵심 조력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겉으로는 단순한 비타민처럼 보이는 이것이 사실은 혈당과 혈관 건강까지 동시에 관리하는 멀티플레이어라면요? 좋아요와 구독은 잠시 멈추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3분간의 이야기에만 생명을 걸고 집중하세요. 이 정보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당뇨로 고생하며 당화혈색소 7.5를 넘나들던 60대 환자분이 6개월 만에 오전 6으로 정상화하고 심지어 당뇨약까지 끊게 만든 기적의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된 핵심 열쇠와 같습니다. 몸속 녹슨 엔진을 당장 청소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혈관벽과 췌장을 서서히 녹슬게 만들어 당뇨를 악화시키는 가장 무서운 주범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식단을 조절해도 엔진 자체가 녹슬어 작동을 멈춘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비타민 C는 사실 활성산소를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고용량으로 활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녹슨 혈관을 복구하고 무너진 혈당 조절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비타민 C를 드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충격적인 함정 혈당 측정기 오류를 아시나요? 당뇨 관리의 핵심은 정확한 혈당 측정입니다. 그런데 고용량 비타민 C를 복용할 경우 가정용 혈당 측정기가 실제 혈당보다 훨씬 높게 측정되는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측정 수치만 보고 인슐린을 잘못 투여했다가는 저혈당 쇼크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타민 C 메가도스가 양날의 검인 이유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모든 위험을 피하고 비타민 C의 잠재력을 100% 안전하게 활용하여 혈당을 관리하는 정확한 방법, 복용량, 그리고 최적의 궁합 음식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당뇨약에 묶여 살지 않으려면 이 정보를 끝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이나 빵면 같은 탄수화물 음식을 먹으면 몸속에서 당이 생겨납니다. 이 당은 피를 타고 온몸으로 돌아다니며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자동차의 연료처럼 아주 소중한 것이죠. 문제는 이 연료가 너무 많아질 때 생깁니다. 마치 집에 물이 넘쳐서 방과 거실에 가득 차는 것과 같아요. 넘친 당이 혈액 속에 가득하면 우리 몸의 중요한 부품들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 몸속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실핏줄들, 즉 혈관 안쪽과 인슐린이라는 중요한 호르몬을 만드는 췌장 같은 곳이 심하게 상처를 입어요. 이 상처가 반복되고 쌓이는 것이 바로 당뇨 합병증을 일으키는 무서운 시작점입니다. 혈관이 상처를 입으면 딱딱해지고 좁아져서 나중에는 아예 막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심장병, 뇌졸중, 그리고 신장까지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혈당이 너무 높아져서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아주 못된 도둑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 활성산소는 마치 녹이 슬게 만드는 물질과 같아요. 이 도둑은 온몸을 돌아다니며 중요한 세포들을 훔치고 망가뜨리고 다니죠. 그래서 우리 몸이 점점 녹이 슬게 됩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는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몸이 오래된 기계처럼 녹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기능이 떨어집니다. 활성산소가 혈관을 녹슬게 만들면 피가 흐르는 길이 막혀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활성산소는 당 조절을 하는 핵심 부품인 췌장마저 망가뜨립니다. 췌장이 고장나면 인슐린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결국 혈당은 더 오르는 악순환이 생겨납니다. 당뇨 환자에게 활성산소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1순위 적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이 못된 도둑 활성산소를 전문적으로 잡는 가장 강력한 청소부입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물질 중에서도 그 효과가 매우 뛰어나죠. 비타민 C를 충분히 먹어주면 이 강력한 청소부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도둑들을 싹 잡아줍니다.
활성산소들이 더 이상 우리 몸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이죠. 녹슨 부품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멈춰있던 혈당 조절 시스템이 다시 조금씩 힘을 얻게 됩니다. 비타민 C는 혈당을 직접 낮추는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의 녹을 제거해서 약이 잘 듣게 만들고 몸 스스로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키워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당뇨 관리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는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당뇨처럼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는 평소 먹는 양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의 집에 큰 불이 났는데 작은 물컵 하나로 불을 끄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끄려면 아주 큰 소방차 여러 대가 필요하죠. 즉, 대량의 비타민 C를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활성산소 도둑들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아주 슬프게도 인간만 비타민 C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몸속의 녹, 즉 활성산소를 스스로 없애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시다면 이미 몸속에 활성산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반적인 권장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적극적으로 보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타민 C 메가도스, 즉 고용량 복용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이 고용량 비타민 C가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타민 C 외에도 활성산소를 잡는 항산화 물질은 많습니다. 비타민 E나 폴리페놀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왜 하필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먹는 것을 추천할까요? 바로 안전성과 경제성, 그리고 흡수율 때문입니다. 첫째, 비타민 C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라 남는 것은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영양제처럼 몸에 쌓여서 독성을 일으킬 위험이 거의 없어 안전합니다. 이것이 고용량으로 먹어도 괜찮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둘째, 다른 비싼 항산화제에 비해 비타민 C는 원료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효과는 뛰어나면서도 부담 없이 꾸준히 오랫동안 드실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당뇨 관리는 평생 해야 하기에 경제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흡수율이 70에서 90%로 매우 높습니다. 다른 좋은 항산화제들이 흡수율이 10% 정도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비타민 C는 먹는 만큼 몸에 잘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비타민 C는 당뇨 관리를 위한 최고의 항산화 보조제로 손꼽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강력한 청소부 비타민 C를 어떻게 정확하고 안전하게 복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활성산소 청소부 비타민 C가 왜 필요하고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앞에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제 그 강력한 힘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하지만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법과 용량으로 먹어야 합니다. 잘못 먹으면 속쓰림이나 설사 같은 부작용만 생길 수 있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 복용량과 횟수입니다. 혈당 개선을 목표로 한다면 하루 6,000mg, 즉 6g 정도를 기본으로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 많은 양을 한 번에 먹으면 위장 장애가 올 수 있으니 반드시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도중에 2000mg씩 나누어 드시는 것입니다. 식사 도중에 먹으면 음식물이 위벽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속쓰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 반찬처럼 비타민 C를 챙겨 드시는 것이죠. 만약 위장이 예민해서 2000mg도 부담스럽다면 하루 6번, 1000mg씩 자주 나누어 드시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하루 종일 일정하게 유지되어 활성산소를 더 꾸준히 없앨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고용량 복용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실수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비타민 C를 처리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6000mg을 먹으면 설사나 복통이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단계적 증량을 해야 합니다. 첫째, 시작은 아주 작게 하세요. 예를 들어 1000mg씩 하루 3번부터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 양을 먹으면서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세요. 둘째, 몸이 괜찮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1000mg씩 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부작용 없이 비타민 C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비타민 C 혼자 싸우게 두지 마세요. 비타민 C의 혈당 조절 효과를 몇 배로 높여주는 찰떡궁합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바로 크롬, 마그네슘, 그리고 식이섬유입니다.
첫째, 크롬입니다. 크롬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혈당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조력자 미네랄입니다. 크롬은 인슐린이 우리 몸의 세포문을 열고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어 에너지로 쓰게 하는 능력을 크게 키워줍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문제를 겪는데 크롬이 이 저항성을 낮추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크롬은 인슐린을 활성화시켜 혈당을 잡아줍니다. 비타민 C와 크롬이 함께 시너지를 내면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크롬은 통곡물, 현미, 귀리 같은 곡물과 브로콜리, 녹색 채소에 비교적 많이 들어있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어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미네랄이 여러분의 혈당 조절 능력에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둘째,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안정제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몸에 300가지가 넘는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이 중에서 혈당 관리에 중요한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마그네슘은 인슐린 수용체의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쉽게 말해 인슐린이 세포에 노크를 했을 때 세포가 문을 더 잘 열어주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 문이 뻑뻑해져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집니다. 당뇨 환자의 70% 이상이 마그네슘 부족 상태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마그네슘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잘 못 잤을 때 혈당이 이유 없이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혈당 방어막 역할도 합니다. 비타민 C가 활성산소라는 외부의 공격을 막아줄 때 마그네슘은 내부 시스템을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것이죠. 비타민 C와 마그네슘이 함께 일하면 혈당 조절 능력이 탄탄해지고 수면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당뇨 관리에 이중으로 긍정적입니다. 마그네슘은 시금치, 아몬드, 호박씨 등 견과류와 녹색 잎채소에 풍부합니다. 셋째,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사실 비타민 C처럼 몸에 흡수되지는 않지만 혈당 관리에 있어서는 그 어떤 영양소보다 중요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 표지판처럼 혈당이 식사 후에 갑자기 급발진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혈당의 급격한 상승은 혈관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데 식이섬유가 이 충격을 완화해 줍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장에서 젤 같은 형태로 변해 포도당을 천천히 흡수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비타민 C가 혈관을 보호할 때 식이섬유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면 우리 몸은 완벽한 이중 방어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블루베리, 아보카도, 통곡물, 콩류에 좋은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매 끼니마다 채소나 콩류를 충분히 챙겨 드시는 것이 비타민 C와 함께 시너지를 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비타민 C 복용만큼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충분한 물 섭취입니다. 비타민 C를 많이 먹을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신장 결석입니다. 이 결석을 예방하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셔야 남은 비타민 C가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서 안전합니다. 소변 색깔이 너무 진한 노란색이라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니 연한 색이 될 때까지 물을 더 드셔야 합니다. 둘째는 비타민 B군 보충입니다.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먹으면 우리 몸은 이 비타민 C를 처리하기 위해 비타민 B군을 많이 사용합니다. 비타민 C가 엔진이라면 B군은 엔진 오일인 셈입니다. 엔진 오일이 부족하면 엔진이 과열되듯이 B군이 부족하면 피로, 두통, 심지어 혈당 불안정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C를 복용할 때는 반드시 비타민 B군 보충제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이처럼 비타민 C 복용은 단순한 알약 하나 먹는 일이 아닙니다. 정확한 용량과 파트너, 그리고 생활 습관을 함께 챙길 때 비로소 혈당 관리에 기적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타민 C가 혈당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조력자에게는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혈당 측정기 오류입니다. 이 오류는 여러분의 건강을 돕기는커녕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착한 물질이지만 그 화학적인 생김새가 우리 몸의 포도당, 즉 혈당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마치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자가 혈당 측정기에 있습니다. 이 측정기는 손가락에서 피를 뽑아 포도당 수치를 재는데
비타민 C와 포도당이 너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고용량 비타민 C를 복용하고 있다면 측정기는 여러분의 피 속에 있는 원래 혈당과 비타민 C를 모두 포도당으로 착각하고 재버립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실제 혈당보다 훨씬 더 높게 수치가 나옵니다. 즉, 측정기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실제 혈당이 150인데 비타민 C 때문에 측정기에 250으로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 높은 수치를 보고 혈당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평소보다 더 많은 인슐린을 주사하거나 더 많은 당뇨약을 먹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혈당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과도하게 들어간 인슐린 때문에 혈당이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저혈당 쇼크라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저혈당 쇼크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비타민 C가 혈당을 낮추기는커녕 오히려 잘못된 약물 투여를 유발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양날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복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의 혈당 관리에 대해 단독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복용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치의에게 비타민 C를 얼마나 먹고 있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혈당 측정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의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당뇨약 용량이나 인슐린 투여량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 혈당 측정기가 아닌 병원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측정 장비를 통해 주기적으로 진짜 혈당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타민 C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이 함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비타민 C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 위험 요소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비타민 C라는 강력한 조력자를 사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본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비타민 C가 아무리 활성산소를 열심히 청소해도 여러분이 계속 몸에 녹을 만들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죠. 그래서 비타민 C의 효과를 100% 누리려면 다음 3가지 습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흰밥, 흰빵, 면, 떡같이.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활성산소 폭탄을 터뜨리는 주범입니다. 대신 현미밥, 통밀빵, 오트밀 같은 비정제 탄수화물을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과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뭘 먹느냐보다 얼마나 먹느냐가 혈당 관리에는 더 중요합니다.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80% 정도 들 때 숟가락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소식을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매 끼니 단백질을 챙기는 것입니다. 콩, 고기, 두부, 생선, 달걀 같은 단백질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밥 먹을 때 단백질을 먼저 먹거나 충분히 곁들여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비타민 C는 안전한 영양소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반드시 복용을 멈추거나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첫째, 지속적인 위장 장애가 있을 때입니다. 복용량을 줄이거나 식사 도중에 먹어도 속쓰림이나 설사가 계속된다면 비타민 C가 여러분의 위장에는 맞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즉시 복용을 멈추고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둘째, 만성 신장 질환 3단계 이상인 경우입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약해진 분들은 비타민 C가 몸에서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쌓이면서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고용량 복용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셋째, 비타민 B군을 보충해도 심한 피로와 두통이 지속될 때입니다. 비타민 C가 몸에서 너무 과도하게 작용하거나 다른 영양소와의 불균형이 심해져 몸이 과부하 상태에 빠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잠시 쉬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비타민 C는 여러분의 혈당 관리 여정에서 가장 강력하고 경제적인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이 동반자와 함께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복용법과 이 기본적인 생활 습관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챕터에 걸쳐 비타민 C라는 강력한 무기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야 할 함정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으면 이제 끝났다,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한다,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를 지켜본 결과 이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작은 시도에 있습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라는 작은 시도 하나가 몸속의 녹을 제거하고 망가진 시스템을 복구하며 결국 혈당을 정상 범위로 되돌릴 수 있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3가지 중요한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비타민C 복용은 반드시 단계적 증량으로 시작해야 하며 신장 질환 등 복용 금기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절대 단독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3번째 이야기에서 경고했듯이 고용량 비타민C는 혈당 측정기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슐린이나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복용 계획을 세우세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 인슐린이나 약물 용량을 스스로 바꾸지 마세요. 셋째,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혈당이나 당화혈색소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비타민C 복용과 함께 건강한 식단, 그리고 충분한 물 섭취를 습관화하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당뇨 관리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망설임을 끝내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작은 시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당뇨를 극복하는 길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의 많은 구독자분들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혈당 관리를 위해 어떤 방법들을 시도해 보셨나요? 비타민C 외에 가장 효과를 본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새롭게 도전해 보기로 결심한 것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은 지금 당뇨로 힘들어하는 다른 분들에게 가장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당뇨 극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가득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